다가오는 이날은 나의 동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날인데요. 이날 특히 이 행동을 하면 금전운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차차 바뀌는 밑거름이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실제 저희 구독자님께서도 로또에 당첨되거나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가 참 많으시고 댓글로도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러분이 모르셨던 이것들을 다가오는 이날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가진 재물운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해보시면 대박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처서는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서 서서히 더위가 멈춘다는 뜻인데요. 처서의 한자 처의 표면적 의미는 지위, 신분, 장소를 의미하고 날뛰던 호랑이가 멈춘 형상을 문자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호랑이처럼 사납던 더위가 멈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처서에 이르면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선선한 날씨를 경험하곤 하는데요. 절대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가 순식간에 수그러지는 경험이 반복되었기에 현대인들은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더위가 덜하고 선선해진다는 뜻으로 처서 매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온도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27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험이 자주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몸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처서가 금전운과 연관이 깊은 것은 옛날부터 지속되어 왔는데요. 예로부터 처서는 향후 수확철의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볕나락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셨지요. 따라서 논의 빗물 배수 관리를 마을 단위로 함께 노력하던 풍습이 존재합니다. 옛날에는 수확이 풍년을 이룰수록 금전과 재물이 점점 더 쌓였고 그랬기에 오늘날에도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서를 앞두고 풍요를 기원하고 내가 가진 돈복을 가득 받길 원한다면 이 음식들을 드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추천드리는 음식을 전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날에는 국수를 먹어보세요. 국수는 예로부터 장수를 상징했는데요. 국수의 면발은 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면발이 긴 만큼 재물운의 흐름도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을 지녔지요. 이때 메밀국수와 칼국수를 드셔보면 좋은데요. 칼국수를 드실 때 양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때 애호박과 고추를 넣고 끓여보시면 좋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 애호박을 넣고 끓인 칼국수를 먹는 것은 옛날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애호박은 여름의 강한 햇빛에도 마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채소입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가 잘 되어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 있지요. 이러한 애호박을 듬뿍 넣은 칼국수를 먹으면 영양 보충은 물론이고 나의 생명력에 영향을 주어 재물운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넣는 것도 좋은데요. 고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요. 호흡기 계통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도 하니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채소입니다. 다만 과하게 넣으면 칼칼하여 힘들 수 있으니 양은 적당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메밀국수도 좋은데요. 메밀국수는 고소하고 시원해서 여름철 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음식이니 여름철 이 날씨에 먹기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이날 탕 종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꾸라지를 넣은 추어탕이 좋은데요. 처서 이후부터는
미꾸라지가 가장 살이 찌고 맛도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추어탕을 즐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라 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도 즐겨 드셨던 음식인데요. 추어탕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 내 잃었던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추어탕을 접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무더위 속에서 농사를 짓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니 에너지 보충이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추어탕은 비타민과 좋은 성분들이 많아 강장식품으로도 여겨집니다. 위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추어탕은 소화력이 저하된 노인이나 환자들도 섭취하기 좋은 영양식이니 이날 가족들과 함께 드셔보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삼계탕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삼계탕을 먹을 때는 닭고기와 인삼, 대추 등의 약재들을 넣고 끓이면 체력과 기력을 올리기 아주 좋습니다. 삼복은 지났지만 아직 여름철에 덥고 힘든 기운이 많이 남아있기에 그 기운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먹기 좋은 음식이니 가족들과 함께 드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닭 요리가 몸에 맞지 않고 불편하신 분들은 억지로 먹으실 필요 없고 오늘 소개해드릴 다른 음식을 대체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볍게 대추를 끓여 만든 대추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추차는 환절기에 들어서면 더욱 마시기 좋은 차인데요. 대추는 체내를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서 요즘도 대추 생강차를 먹으며 감기를 이겨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추는 단순히 맛있고 효과 좋은 식품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사랑받아온 식품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대추를 귀한 약재로 사용해왔고 민간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운과도 연관이 깊은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대추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가꾸어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추가 재배된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되었다고 하니 예로부터 대추의 효능이 입증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가을에 수확한 대추로 차를 끓여 마시며 건강을 지켜냈다고 하니 이날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다가오는 22일 처서는 사실상 가을 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더위는 남아있는 때입니다. 요즘은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인내하는 마음도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마음을 다잡는 분일수록 더욱 큰 운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선선한 기운을 채워주면서 이제 조금씩 더위가 사라진다는 것을 몸소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운 날 더운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곤란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찬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날 먹기 적합한 음식이 팥빙수입니다. 옛날 어르신들도 무더위가 지속되면 열을 식히기 위해 마을에 모여 앉아 빙수를 먹곤 했지요. 가벼운 단맛이 느껴지는 팥과 여러 가지 과일이 들어있는 시원한 빙수는 여름철을 떠나보내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팥은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만약 요즘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운기를 바꿔보는 방향에서 이날 드셔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당분이 너무 걱정되신다면 시럽이나 연유는 없이 먹어보시면 좋습니다.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뒤에는 제철 음식인 복숭아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간단한 과일을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복숭아를 선택해 보세요.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딱딱한 복숭아와 달달한 과즙이 부드럽게 입안 가득 퍼지는 물렁한 복숭아. 이 두 가지 복숭아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주변 사람들과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복숭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각종 비타민은 물론 무기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좋다고 전해지지요. 심지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섭취하기 좋은 과일이라고 하니 여성분이라면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상대적으로 적은 칼로리에 비해 포만감이 우수하고 식이섬유와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매우 적합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는 소화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주의해야 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요즘 들어 일이 안 풀린다면 마음의 염원을 담아 복숭아를 드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날 제사를 지내시거나 조상의 묘에 방문하신다면 복숭아는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습니다. 또 집 울타리 안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조상신이 집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제사와 관련된 날이라면 복숭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복숭아를 고를 때 팁이 중요한데요. 복숭아는 수박이나 참외와는 다르게 씨 주변에서부터 상하여 꼭지 주변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고를 때는 꼭지 부분에 상처가 없고 달달한 향기가 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으니 잊지 마세요. 무더위로 지친 시기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복숭아. 운기도 바꾸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이날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먹는 것 이외에도 재물운을 부르기 위한 가벼운 행동들을 이날 생활하면서 해보면 정말 좋은데요. 간단한 행동들을 매일 해주는 것만으로도 운을 점점 쌓아나가게 되고 이것이 발복하게 되면 큰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평소에 타인을 많이 돕고 느긋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덕을 쌓는 것이 재물운을 크게 받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더위에 기승하던 모기가 한층 꺾인 더위의 추위를 느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더위도 한철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런 변화에 탑승하여 운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의 쌀이 줄어든다는 말은 예로부터 전해져 왔는데요. 처서는 수확을 앞둔 시기입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성숙한 벼들은 수확 직전의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가 내리면 수명을 다해 흉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재물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옛날에도 매우 신경을 쓰곤 하였지요. 그러니 처서는 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를 의미함과 함께 오늘날의 금전과 재물운을 좌우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을까요? 이 무더운 날씨와 함께 오는 것이 여름철의 습기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처서에 이르면 한층 물러난 더위와 낮아진 습도, 환경이 조성되면서
집안 물품들을 햇볕에 말려 건조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지난 더위에 살림에 묻은 습기와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을 제거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은 집안의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 속 제습제가 있다면 확인을 해주시고, 습기가 집안에 가득하다면 음기가 넘치는 것이므로 환기와 청소를 통해 꼭 습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제습기를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제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가성비 좋고 유명한 회사의 제습기도 많으니 습기 제거가 잘 안 되는 집이라면 제습기를 두어 쾌적하고 뽀송뽀송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금전운은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날은 벌초를 하면 좋습니다. 특히 조상복을 얻고 싶다면 벌초에 신경 써주시면 좋은데요. 처서 풍습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한가위를 앞두고 조상의 산소에 가서 벌초하는 것입니다. 사실 봄부터 자주 벌초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여름에는 비가 내려서 벌초를 하고 돌아서면 풀이 자랍니다. 그러나 쳐서 무렵에 벌초를 해놓으면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맘때 우리 조상님들과 어르신들은 벌초를 하셨지요. 실제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전국 도로망이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벌초 차량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벌초는 조상의 묘를 찾아서 깔끔하게 손질하고 돌보는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추석 성묘 이전에 조상의 묘에 자란 풀이나 나무를 베어서 깨끗하게 손질하는 일이기에 백중 이후부터 추석 전 사이에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운을 바꾸기 위해서도 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조상님의 묘 주변에 나는 풀을 잘라내어서 지금까지 묵어있던 때를 지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금전 흐름이 좋아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날 정리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청소와 정리는 운이 들어오는 특별한 날과 옛날 조상들의 지혜가 발휘되었던 날에는 행하는 것이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날 청소를 하실 때 집안에 조화가 있다면 버리고 생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조화는 죽은 꽃이기 때문에 생한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생명의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집안에 두면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생화를 집안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재물운에 좋다고 하여 집을 식물원처럼 많이 두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운에 있어서는 너무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두는 식물을 선택할 때는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게에는 조화를 많이 두지 않나요? 가게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생화를 두는 것이 더욱 좋지만 가게에는 조화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점은 누구나 많이 와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를 감각적으로 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집은 편히 쉬는 공간이지요.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만 와야 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내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피곤한 일이 발생하겠지요. 가게처럼 누구나 와서 한 번씩 들여다보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화로 인테리어를 신경 쓴다는 것은 집안에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가게에도 조화를 둘 때에 마찬가지로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양의 기운을 뜻하고 어둡거나 습한 곳에 꽃을 두면 어두운 곳의 명암을 밝게 하여 오히려 인테리어가 살아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좋아여도 먼지를 꼭 한 번씩 털어주고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확인하여 갈아주어야 할 것 같다면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만은 말을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도록 하며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운을 가져가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도 천천히 느긋하게 행동하였고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에도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빨리빨리 서두르는 마음과 조급함이 없고 평온한 마음으로 나는 언젠간 잘 될 것이라는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조급한 성격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불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의 운을 위해서라도 차분하고 느긋한 마음을 유지해 보도록 하세요. 어차피 시기의 차이일 뿐 좋은 금전운은 여러분께 다가간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옛 현인들 역시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하였고 복을 짓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좋지 않은 생각은 점차 마음속에서 지우셔서 풍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평소 생활하시면서 재물운이 좋아지기 위해 행하시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만약 효과를 본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